봄날에 내린 비로 가뭄이 들었던 농촌은 해가를 하고 농업 용수도 확보된 모양입니다. 저는 지난 연휴에 전라남도 신안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섬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그곳의 변화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변화를 위해 뛰어든 청년들이 마을 분들과 라포를 형성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곳의 필요를 채우면서 함께한 이야기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안산도 그런 변화가 청년들로부터 시작되고 있겠지요. 이제는 청년이 아니라 중년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어느새 나이가 들었다는 분들인데요. 이들이 안산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고자 열정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늘 든든하게 역할을 해내시는 한겨레 평화통일포럼의 김현주 사무국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은 더워질 초여름이면 늘 해오던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음악 듣고 와서 만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주에 다녀온 것을 또 기억하면서 5.18 기념식이 곧 열릴 그곳에서 부르게 될 5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네, 아주 정말 대학 때가 떠오르는 순간이네요. 제가 좀 오래된 학번이어가지고. 네,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참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올해는 제발 제대로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광주로 가고 싶은 마음을 아. 참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정말 그 제대로 저도 기념식에는 못 갔던 것 같아요. 서울이 뭐 멀다고 사실. 예전에는 이 시기에 항상 생각해 보니까 광주에 한 번쯤은 그래도 가서 네. 네, 기념식이든 아니면 망월동 묘역을 참배하거나 이랬던 네. 일들이 있었는데 네. 예, 바쁘다 보니 저도 작년에 한 번 갔다 오긴 했는데 올해는 엄두가 안 나서 못 갔는데 네. 아직 계획도 못 짜고 있는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그래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광주가 우리에게 이럴 주는- 때일수록 네, 그렇죠. 그런 광주가 생각은 드네요.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있는데 네. 좀 한 번쯤 가서 좀 다시금 삶을 돌아보고 결심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네. 네,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왔나 좀 돌아보는 장소이기도 하고 이래서 네, 오늘 좀 이 노래를 들으니까 저도 좀 마음이 좀 울컥하네요. 네.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시고 저희 네. 마이크가 그렇게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어, 네, 입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괜찮나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사실 오늘 이제 저희가 그 김현주 사무국장을 모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게 홍보할 것이 있다. 예, 네, 제가 그러시- 꼭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네, 요청을 요청하셔가지고 저희도 뭐 너무 좋아서 이제 그럼요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걷기 대회를 참여를 못했어요. 무슨 행사가 겹쳐가지고. 근데 올해는 조금 일찍 하셨으니까 이제 저희가 좀 걷기 대회를 참여를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저도 네, 예 너무 좋죠. 일단 제가 여기 온 것으로 2분 이상 그런가요? 조용히 된 것 같아요. 예 청취자들이 무엇을 걷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들으실 것 같은데 자 예 뭐죠? 저희가 걸으려는 이유가 네, 저희가 네. 그 제가 오늘 여기 꼭 오고 싶었던 이유가 네. 그 저희가 매년 6월 15일을 즈음해서 그 안산 시민들과 같이 통일 걷기 대회를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행사에 네. 많은 시민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게 됐고요. 네. 걷기 대회라고 해서 뭔가 이 1등과 2등, 뭐 3등 내지는 뭐 잘 달린 사람, 못 달린 사람 가리는 건 아니고 네. 이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해서 같이 걷는 네.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정확한 이름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네. 이름은 14회 안산시민 통일 걷기 대회입니다. 네. 네. 네, 그 저희가 이 걷기 대회 말고 그 앞에 여러 가지 네. 그 좀 뭐라 그러죠? 구호라고 해야 되나? 네. 대회 기조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데 그것도 다 읽을까요? 네, 네. 읽어 주세요. 예. 좀 많긴 한데 너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네. 뺄 게 없어가지고 네, 다 네. 넣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6월 항쟁 36주년 기념, 6.15 공동선언 발표 23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외교 실현, 전쟁 말고 평화, 남북합의 이행, 한반도 평화를 우리 손으로. 네. 네, 길죠? 네, 네. 14일 안산시민 통일 걷기 대회입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6월 항쟁 30주년 기념도 6월 항쟁이라고 하면 또 지금 청년들은 또 잘 모를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87년도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거리로 수십만의 시민들이 나와서 그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 현장이고 네. 당시 이제 어쨌든 반쪽짜리긴 하지만 네. 대통령 직선제를 네. 이뤄냈죠. 그렇죠. 헌철폐하고 네. 그래서 그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뭐 발전하는데 한 단계 도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네. 이 날이 이제 올해 36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좀 그 날을 기리기도 하고 또 이 87년 6월 항쟁의 꽃은 어쨌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이잖아요. 네, 네. 그 자발적 참여를 이제 오늘의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들어야 할 구호가 무엇인가, 우리가 들어야 할 평화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밑에 나와 네. 있는 그런 군사 동맹이나 전쟁 연습들을 멈추고 네. 그리고 이제 외교적으로도 자주 외교를 실현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한 그간에 진행했던 네. 합의들을 이행하는 것,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로 직접 내자라고 해서 하게 됐고요. 네. 네. 이렇게 1번 질문에서 모든 말을 다 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니 저는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전 그 거리 현장에 있었고 87년도. 네. 네, 그러셨군요.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해서 했는지 기억도 생생하게 하고 있죠. 아, 네. 네. 그러면 그날의 기억을 되살려서 이번 이제 걷기 대회 때 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그때는 팔팔한 아, 청춘이었는데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럼 걷는 게 참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예,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통일 걷기 대회에 요 6월 항쟁이 어떻게 연관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위기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민주주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과거의 경험은 없지만 지금 20대에게는 낯선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의 지금 현재의 이런 삶이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니었던 거죠. 사실 많은 시민들의 항쟁과 그리고 그 앞서 참 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것인데 그것이 앞으로 가다가 뒤로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후퇴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 뭐 예전에 그런 말도 많이 했는데 민주주의는 뭐 피를 먹고 자란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은 슬퍼요 그런 분들의 얘기는. 희생과 네, 그런 정말.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올 수 있었고 네. 민주주의가 그래도 이나마 네, 성숙되어 왔던 과정이었는데요. 네, 네, 네. 지금도 뭐 유효하겠죠. 네. 어쨌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참여와 네, 얼마나 많은 그 관계와 연대와 유대 속에서 발전하는가가 맞아요. 관건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이 변했다고 느끼는 건 우리가 이제 뭐 TV 프로그램들을 보면 요즘 이제 그런 역사를 되짚는 그리고 과거의 진실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긴 건 보면 예전엔 TV가 정말 정부 홍보 매체였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강주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없다고 하고 그랬죠, 미디어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우리 저기 너무 제가 호응하면 제가 비슷한 연배로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 김민준 사무국장은 저보다 훨씬 젊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에서 방금 중년으로 넘어가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어.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네. 막 예전에 선배님들 얘기 듣거나 그러면 예전엔 정말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뭐 어목하고 뭐 무서운 네. 시기에 그렇게 거리로 나설 수 있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되게 좀 무시무시한 일들도 많았고 맞아요. 사실 5.18 때도 그렇고 네. 87년 때도 그렇고 하지만 네. 어쨌든 지금의 우리는 좀 더 즐겁게 만날 수 있고 모일 수 그럼요. 있는 조건이 됐다는 네. 건 어쨌든 그만큼 고생하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민주주의가 좀 후퇴한 것 같이 보여도 그래도 달라요. 그 87년 이전의 그것과 지금의 우리의 그런 연대의 활동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로가 차단되면 길에 나와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 전에는 뭐 통행금지도 있었고 미디어는 일방적이었고 왜 주입당했죠. 영화관에서 제일 먼저 하는 대한민국 뉴스는 거의 뭐 대통령을 찬양하는 뉴스였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지금 공동체 라디오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거. 이것도 이것 자체도 우리가 네. 그만큼 민주주의를 많이 이루었다. 그러나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예. 단원 FM이 또 하나의 민주주의의 길인 거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의 주요 가치 중에 민주주의 실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하나의 또 미디어 매체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사실 우리가 이제 평화 통일을 얘기하려면 6.15 공동선언을 빼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또 이것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대부분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 같이 막 네.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네. 그 2000년에 6월 15일 날 이제 남측의 김대중 대통령이랑 북측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공동의 선언을 했죠. 남북 6.15 공동선언이 이제 남과 북의 정상이 최초로 만나서 했던 선언이고 그 선언에서 이제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이야기했었고 네. 그리고 뭐 연방제로
뭐 그 남과 북의 통일 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네. 그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자라고 네. 하는 이야기들을 했던 당시에는 이제 통일운동의 이정표 같은 선언이다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그 이후부터 6월 15일을 기념하는 각종의 뭐 사업들, 뭐 토론회들, 행사들이 많이 진행이 됐고 네. 실제로 6.15 공동선언이 밝힌 통일의 뭐 방향과 이념대로 한다면 우리 민족이 조금 더 빠르게 네. 평화롭게 네. 통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죠. 그래서 네. 저희도 매년 6월 15일에는 이렇게 걷기 대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남과 북이 더 이 좀 더 사이좋게 평화롭게 그리고 네. 더 발전적으로 통일하자. 우리 네. 민족의 좀 가치와 뭐 그런 걸 보여주자.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그 광주 신안을 거쳐서 여행하면서 함께 하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구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이 이제 전국적인 시민 교육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통일 포럼에서 항상 했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단이 우리의 사고를 많이 왜곡시키고 우리 인식을 왜곡시키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통일의 개념을 왜곡시키는 바람에 그 평화 통일에 대한 어떤 가치를 폄하하는 그래서 북한과 영원히 우리가 마치 적으로 지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고 그것들의 결과가 이제 제주 4.3 사건이나 또 이제 뭐 빨치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그동안 이제 그런 여러 항쟁들 또 저항에서 또 많은 분들이 고문당하고 또 뭐 끌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이 다 이런 분단이 주는 그 분단 상황을 이용한 그리고 그 분단 상황을 이용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반대되는 세력들을 없애려고 했던 정치의 아주 잘못된 길들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뭐만 하면 이제 뭐 빨갱이 뭐 이런 낙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면서 어쨌든 분단 체제를 유지하려던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해서 사실은 사상을 통제하고 그 뭐 그런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건데 네, 맞아요. 국가보안법을 이제 이용해서 자꾸 이제 사람들을 탄압하고 네. 잡아가고 뭐 네. 지금이야 뭐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 예전에는 되게 무시무시했던 네. 법이었고 그쵸.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면에 네. 다 이 작용해서 아마도 이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를 조금 바꿔내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김태형 네. 소장님이 네.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네. 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네.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네. 그런 얘기가 진짜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이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나 뭐 네, 이런 것들을 맞아요. 좀 지향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얘기하시는데 자유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시민의 자발적인 정치적 행위에 대한 자유들이 다 보장되어야 되고 그리고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고는 사실은 힘든데 또 그런 다양성도 왜곡되고 그러니까 다양성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양성이 그냥 뭘 널어놓은 다양성이 아니거든요. 사실 다양성의 가치를 지키려면 그건 상대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상대에 대한 존중 없이 다양성이 실현되기 어려운데 우리는 다양성을 마치 그 뭐 여러 사람 이렇게 딱딱딱 하나 그래 너도 얘기하면 막 혐오 발언해도 뭐 다양성 막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혐오 표현에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 그건 말도 표현의 안 자유 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왜곡된 게 많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한쪽짜리만 그리고 가르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익도 왜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세력을 입 다물게 하려는 수단으로 야 이거 국익을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입 다물고 따라와 이런 식의 국익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평화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건 분단이 왜곡된 지금의 상황을 바꾸어내는 그래서 우리의 관념 속에 전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평화가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군대에 여전히 가서 복무해야 되는 청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군안에서 또 그런 식으로 또 주입받고 이게 국익이라는 거 앞세워서 마치 지금 분단을 없애면 그거 비용 어떻게 할 거야? 통일 비용 어떻게 할 거야? 비용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음. 평화를 이야기하는 때 평화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평화이고 뭐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뭐 이 남과 북의 사람들의 뭔가 좀 더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뭔가 발전이 아니라 좀 더 어쨌든 관계를 잘 맺고 네. 잘 살아가는 것, 우리 민족으로서 같이 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평화나 통일을 얘기하면 뭐 북의 얘기를 대변하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북측을 더 뭐 네.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경우들도 많고 우리는 그냥 이 인간으로서 평화를 누리며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뭐 자유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저는 뭐 평화 중에서 가장 최고는 어쨌든 전쟁 상태를 없애는 것이 네, 맞아요. 가장 평화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정전협정이고 아직 우리는 전쟁 상황인 것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네. 힘으로 된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네.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남과 북의 관계가 개선되고 네. 남과 북이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데 좀 그런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것들 본질을 얘기하지 않고 자꾸 네. 다른 이야기들하고 전쟁 네. 상태이거나 내지는 대결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미국이나 일본 등 이 외교적으로 뭔가 이게 국익이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국익이 국민을 위한 국익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몇몇을 위한 국익이고. 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 통일 포럼 교육들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많이는 알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근본적인 생각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생각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마 본인 스스로들 교육 들으시면서 놀라실 텐데 저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나름 활동하고 뭔가 열심히 시민사회 운동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통일 포럼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 또 시민사회에서 또 듣지 못한 더 깊은 얘기까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래 네. 이제 이거는 사실은 안산 시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온 국민이 알아야 될 이야기고 우리가 함께 평화를 이제 추구해야 되는 방향에서 또 평화를 이야기하는 많은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좋긴 한데 안산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어떤 계기 그리고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된 어떤 계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당시에 있진 않았는데요. 2005년에 그러니까 2000년 6.15 공동선언 발표되고 네. 2005년도에 이제 그 6.15 공동선언을 이제 이행하는 6.15 공동선언의 그런 가치들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각 지역과 전국적 범주에서의 그런 남측이 6.15 공동선언 실천위원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한 지역이 안산이었던 거죠. 네. 안산에서도 이 예전부터 안산에는 평화통일을 영원하는 분들이나 단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타 지역보다 네. 통일운동이 좀 더 활발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6.15 공동위원회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게 아마 그 피난 오신 어, 분들의 존재 때문일까요? 글쎄요. 그런 것도 뭐. 있을 수 공단 지역이다 보니까 이 공단의 이 외부에 이제 시민사회 활동가분들도 많이 네. 계시기도 했고 공단을 지원하고 공단 조직하는 그런 네.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했던 것 같고 네. 지역에 통일운동 하시는 분들이 좀 타 지역보다 안산이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2005년도에 처음 네. 만들어지고 네. 2006년에 이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평화통일 네. 행사는 무엇이 있을까 네. 고민하다가 이제 당시에 이제 걷기 대회를 네.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회라고 해서 뭔가 순위를 가리기보다는 그냥 네.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걷는, 평화통일을 구호를 외치거나 아니면 네. 그 자기 메시지를 가지고 걸으면서 뭐 네. 평화의 퍼레이드 뭐 이런 음. 퍼포먼스 뭐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올해 이제 14회째까지 왔고 네, 중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못 했고 네. 네. 또 한 번은 이제 걷기 대회 행사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문화제 형태로 좀 진행한 적도 있었고요. 네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매년 걷기 대회 형태로 꾸준하게 진행을 해서 올해 이제 14회까지 온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아마도 이 걷기 대회를 매년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이제 좀 네. 그 뭐 매번은 아니지만 그냥 자주 나오시는 분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아. 이게 나름의 이 전통 내지는 네, 좀 안산의 그런 게 특별한 되지 않았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네. 그 일대 예전에는 화랑유원지 일대에서 네네. 주로 했었는데 네. 화랑유원지 일대 주민분들께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네. 이제 걷기 대회 하면은 대략 어떤 행사인지 안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랫동안 진행하다 보니 이 꾸준함이 네. 성실함 내지도 꾸준함이 어쨌든 이 행사를 또 이 많은 분들께 좀 그 뿌리 내리는 그런 게 네네.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 하랑유원지에서 안 하잖아요. 올해는. 네, 저희가 올해는 화랑연주에서 안 하고요. 그 2018년도에 네. 이제 그 당시에 네. 이제 4.27 선언이랑 네.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 뭐 이러면서 네. 화랑유원지도 되게 좋은 그 행사장이고 사람들이 네. 많이 오는 곳이긴 한데 네. 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일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문화광장 쪽으로 네. 행사 장소를 옮겼어요. 네. 네. 아무래도 그 문화광장 쪽이 좀 걷지 않아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고 장소 자체도 조금 더 열려 있죠. 네, 열려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그 2018년 이후에 네. 한번 문화광장에서 문화제를 진행했고 작년에도 문화광장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옮기고 나서 문화광장이 더 나은 느낌이 있나요? 문화광장은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 맞아요. 시민들이 찾아오기도 좋고 그리고 네.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고. 행사에 신청하지 않아서 어. 내지는 뭐 걷기는 어려워도 네. 그냥 주변을 둘러보고 그냥 구경할 수도 있고 네네. 좀 그런 재미들이 조금 더 있어서 네네. 올해도 그냥 문화광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말 나온 김에 문화광장에서 언제 몇 시에 모이면 될까요? 네, 6월 17일 날 네. 토요일입니다. 네. 아마도 굉장히 더울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네, 저희가 3시에 모여서 네. 뭐 참가자분들은 이제 뭐 배번호도 나눠드리고 네. 그런 뭐 일종의 접수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취지를 좀 해설하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네. 4시부터 출발해서 1시간 정도? 네. 키로수로는 저희가 올해 코스가 한 2.5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일상에서 걸으면 네. 한 3, 40분 아, 정도예요. 예. 근데 이제 아마도 많은 시민들이 1000명 이상 시민들이 동시에 걸으니까 조금 1시간 더 정도 걸겠죠?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을 네. 하고 있고요. 걷고 들어오면은 이제 들어와서 기념식 및 문화제가 있는데 행사에 꽂힌 경품 추첨이 있습니다. 네. 행사에- 행사에 꽂힌 경품 추첨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너무 갑자기 작아지는데 그 저희 네. 뭐 많은 시민분들이 참가하는 행사니까 네, 좀 네. 즐거움도 있어야죠. 좀 와서 뭐 재미도 있고 기억에도 네. 좀 남고 하려면 네, 뭐 네. 재미난 좀 이벤트들이 좀 필요해서 네, 네. 뭐 스마트워치나 스마트 와. TV, 자전거, 뭐 커피 쿠폰 등을 좀 와. 선물로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아마도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네. 문화재나 뭐 기념식에 잘 담아낼 네. 것 같고 네. 각자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평화나 통일 네. 네. 내지는 우리가 지금 시기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각자 또 2시에 접수하시면 그런 네. 부스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뭐 쓰고 싶은 글을 쓰거나 뭐 네. 이런 부스가 있으면 거기에 좀 그 각자의 구호 같은 걸 쓰고 행진할 때 좀 같이 들어주시면 아, 되고 예, 예. 그 걷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좀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 저희가 평화의 조각보 모으기, 아. 평화의 조각보 만들기 네. 실천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한번 그 화랑연지에서 한번 진행을 했는데 네. 평화 통일을 바라는 메시지를 적은 네. 그 천에다가 메시지를 적는 거예요. 각자 자기 예. 이름으로 네. 적으면 그거를 쭉 모아서 있나요? 꼬매나요? 네, 꿈에서 예. 네, 그거를 저희가 원래 예상대로 하면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예상대로 하면 한 20m 정도 되는 펼침막이 되는군요. 긴, 네, 긴 펼침막 현수막 어. 그래서 조각보가 와. 나올 거고요. 그 네. 전까지 좀 최대한 많이 모아서 음. 시민들이 생각하는 평화, 시민들이 생각하는 각자가 네. 바라는 바를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그걸 한쪽에 전시할 예정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미리 좀 그걸 쓰신 분들은 그날 당일에 내
내 평화의 조각본 어디 있을까 네. 좀 찾는 재미도 있을 것 아,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3일 만세길 걸을 때도 자꾸 뭘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통일에 대해서든 평화에 대해서든 뭐 독립에 대해서든 이렇게 네.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때 되면 돌아오는구나 하는구나 이게 준비하고 기획하는 사람들이나 막 엄청 고민하지 시민들이 또 이렇게 평상시는 잊어먹고 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는 통일, 평화 그리고 전쟁 없는 세상을 한번 꿈꿔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도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저희는 자꾸 올쓰게 하는 게 네. 시민분들이나 참가자분들이 네, 좀 주체적으로 뭔가 행사에 임하는 게 좋아서 그렇죠, 뭔가 그렇죠. 듣고 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냥 참가하는 것도 의미가 네. 있지만 내가 뭘 남긴다는 것 맞아요. 이런 시민들의 메시지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소중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네네. 이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계속 매년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뭐 기획해 보는데 네. 결국에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염원들이 어떻게 모일 것인가라고 했을 때 뭐 당일의 참가자 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뭐 이런 뭔가 좀 메시지. 눈에 보이는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좀 눈에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사실 시민들끼리 막 평상시에 이런 걸 토론하고 막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의 생각을 알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날 1,000명이나 모인다면서요. 네, 일단 1,000명 이상 모이는 게 네. 작년에 코로나 거의 끝물이긴 했는데 네. 저희가 300명 정도로 네. 그래도 해보자라고 네. 해서 했는데 800명 넘게 신청하셨거든요. 오.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도 더 많이 오시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 시민분들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네요. 마음속에 또 이 뭔가 이 꿈틀꿈틀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지역에서 뭐 여러 가지 평화를 주제로 뭐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를 네.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은 시민들과 하는 행사는 이게 네. 가장 큰 규모 있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자리에 좀 많은 분들 오셔서 좀 우리 스스로도 평화 통일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 네. 대외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모이니 좀 우리가 좀 전쟁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네. 평화를 연습하자. 전쟁을 준비할 게 아니라 평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네. 대외적으로도 많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짜가 원래 6.15였으면 좋았겠지만 평일이어서 지금 저희가 6월 17일 날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평일은 아무래도 네, 힘드니까. 그래서 지역 곳곳에서 이런 운동이 좀 활발했으면 좋겠고 아마 그동안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쭉 계속 이어졌을 이 행사가 이제 코로나로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또 이제 뭐 사회적 변화가 되게 있으면서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평상시대로 진행한다면 보통은 이제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나타나셔야 되거든요. 뭐 시민분들이 많이 오시겠죠 올해는. 네, 네, 그렇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신 유튜브 자료에 그게 네. 있더라고요. 어떤 어머님 인터뷰가 있는데 군에 가 있는 아들을 휴가 내라고 해서 참여하게 했어요.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작년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보면 네. 뭐 어린 아이들 네. 유모차에 타고 오는 네. 아이들도 있고요. 어르신들도 계시고 네, 뭐 네. 누구라도 평화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면 누구나 네.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네, 참가비는 무료고 경품은 탈 수 있고 그럼요.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비가 없는데 경품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네, 그러면 우리끼리의 노래 평화 만들기를 듣고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가 너무 주옥 같아요. 네. 제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평화 통일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함께 하자 이런 얘기인데 가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마음이 좀 간절해진다고나 할까요? 그렇죠. 예. 아마 이런 노래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가 진짜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들 현재 또 북한을 또 이제 나와서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 가족을 남겨두고 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산 가족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분단돼 있음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쏟아붓지 않아도 될 전쟁에 쏟아붓지 않아도 될 엄청난 비용들을 지불하면서 결국 또 밖에 미국과 일본에 의존되어 있는 상황 또는 중국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막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애초에 이제 우리는 분단 자체를 그 우리의 의지대로 하지 한 않았죠. 게 아니라 네. 강대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분단이 된 거였고 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사실 우리 의지대로 음. 계속 분단 상태를 유지했다기보다는 뭐 네.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분단을 강요받았거나 네. 분단된 상황을 되게 이용해 먹는 왜곡된 상황으로 인식하고 뭐 받아들여지면서 네. 여기까지 온 거였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자주 외교나 자주 국방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주 외교를 하려면 애초에 이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 어쩔 수 없이 된 이 분단 자체를 바로잡는 것도 그렇죠. 네, 우리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네, 네. 중요한 방법인 것 같고요. 네, 네. 평화는 굉장히 사실 전쟁하자고 했을 때 전쟁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누가 정말 있겠어요. 없을 거예요. 정말 지도자들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어느 시민도 어느 국민도 누구도 그렇죠. 예,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렇죠. 모두가 평화를 원할 텐데 이 네. 평화로 가는 방법이 다 다른데 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연습하는 것 네. 내지는 평화를 위해서 뭐 이 무기를 수입하는 예. 것, 네. 뭐 이런 게 사실은 네. 좋지 않은 거죠. 저희는 이제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연습하고 네. 평화를 위해서는 제가 뭐 좋아하는 글이 있는데 신영복 선생님이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 자체가 평화가 길입니다. 이렇게 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네.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네. 네, 그 시민들도 또 이 북이라고 하는 네. 이런 거 떼놓고 평화 얘기만 하면 네. 굉장히 많이 공감돼요. 네. 평화를 모두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염원을 담아서 네, 뭐 좀 같이 우리 시민분들이 또 그런 염원을 많이 좀 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네. 좀 맞습니다. 생각이 저희가 들어서. 뭐 북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북의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들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또 대화의 상대가 있는 거고 대화하면서 저희가 평화롭게 평화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당사자끼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은 미국에다 얘기하고 우리는 또 북한에 얘기 안 하고 또 미국하고 뭐 얘기하겠다고 하고 하니까 도대체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의 문제를 우리끼리 얘기하지 못하는 우스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윤석열 하세요. 정부에서 네. 어쨌든 계속 이 한미일 동맹을 예. 강화하고 미국과의 외교나 뭐 일본과의 외교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네. 오히려 이제 북한은 계속 이 뭐 전쟁을 뭐 준비해야 된다는 등 언제든 핵 공유를 해야 된다는 등 전쟁을 할 수 얘기하시죠. 있다는 이 네. 도발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좀 빨리 좀 하루 빨리 좀 입장을 전환하고 네. 우리 민족끼리의 뭔가 대화의 테이블을 만들고 네. 좀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걸 바꿔내는 태도의 변화를 끌어내는 게 결국 시민의 몫이라면 네. 우리가 또 이렇게 뭔가 역할을 다 해서 네.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은 전쟁이 한 번 시작되면 금방 끝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격은 잠시 멈출 수 있지만 폭격이 지나가고 나서
재건되고 다시 사람이 일상을 찾기까지는 이미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려낼 수도 없는 거고, 무너진 건물의 폐허 속에서 아이들은 또 자라야 되는 거고, 상처가 남아있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나라를 떠나 해외로 떠도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도 우리가 과연 공비증강에서 서로를 우리가 더 센 무기 가지고 있어, 자 폭격할 거야, 이게 과연 정답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쪽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이쪽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누구나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좀 살고 싶은 욕망은 어디 나라에 있든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안산 시민들이 그런 거 보면은 또 굉장히 깨어있는 시민들이세요. 그렇죠. 이걸 14일까지나 끌어오셨다는 거. 안산 시민분들이 네. 굉장히 표현력이나 뭐 실천, 뭐 의지, 뭐 이런 게 되게 높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시민들은 다 예. 그런 뭔가 우리가 그 시민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발로가 네. 별로 없어서 그렇지,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열리면 네. 언제든 그런 자기 의지나 이런 것들 표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영상을 기록하고 남겼던 게 이제 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일 때도 있었고, 또 이제 은빛둥지라고 우리 그 통일포럼 항상 교육 촬영하시는 선생님들. 선생님들 뭐라고 해야 되죠? 미디어 네, 그렇죠. 모임일까요? 미디어 단체일까요? 미디어 그쵸, 단체. 네. 그쵸, 네. 네. 거기서 했는데 왜 그게 기록을 남기는 주체가 달라졌을까? 네, 시민이 남기든 누가 남기든 좋은데 과연 올해의 그 안산시의 태도가 어떻게 나올지가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산시는 아마도 올해 저희한테 크게 뭐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엔 그렇고요. 시장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방송 나가고도 뭐 네. 행사 전까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꼭 초대장을 보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전에도 항상 요청은 매년 요청을 네. 드리고 있고, 근데 올해는 예전에 비해서 좀 네. 평화통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시에서 네. 별로 적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네. 또 이 자리에서 함께 걷고 또 시민들의 평화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듣고 네. 반영하신다면 이제 또 다르게 보이겠죠. 네. 아무래도 시장님이 안산 출신이시잖아요. 아. 네. 예. 안산의 토박이라고 할 때 안산은 또 대부도가 많은 피난민들이 거주했던 곳이고, 또 그렇죠. 우리가 알기로는 성감학원 문제처럼 굉장히 일제로부터 이제 독재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제 섬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안산은 또 우리 3.1 만세길 걸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또 독립의 의지가 있었던 선조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런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날도 함께 시민들과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뭐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많은 시민들이 모인 자리니까 오시지 않을까 네. 싶네요. 갑자기 제가 그 시장님이 예. 안 오시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오시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생각해보니까 되게 네. 그런 이 역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번 3.1 행사 네. 때도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네. 이런 적극적인 행보를 하셨으니까 네. 이 자리에도 꼭 오실 수 있도록 저는 해야겠네요. 안산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최근에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그러니까 그 3.1 만세길, 아, 그리고 지역사 배우면서 예, 지역사. 제가 안산에 이주해 온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2000년에 왔거든요. 네네. 네, 20몇 년 동안 살았는데 그 이제사 안산 시민으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네, 역사와 거듭나고 그 안산의 그런 그 공간에 대해, 그리고 안산에 시민운동을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뵈면서 제가 많이 겸손해지고 많이 배우고 있다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을 너무 굉장히 납작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단, 이주,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신도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납작하게 알고 있었다가 신대강 선생님 모시고 안산 시민자치학교에서 한 연속 배우고 그다음에 사립호구 이야기도 또 읽고 그러면서 또 시민사회 운동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뵙고 통일포럼에서도 배우고 하면서 안산이 꽤 정말 멋진 도시구나. 이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도시에서 내가 시민으로서 역할을 안 하고 살았네? 이러면서 이제 슬슬 저도 이제 발동이 좀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자리가 없어서 사실은 몰랐던 시민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통일 걷기 대회는 좀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홍보도 하고 알리고 참여하도록 뭔가 이렇게 좀 더 많이 노력을 하면 듣다 네. 보면 참여하다 보면 저처럼 안산 시민인 걸 자랑스러워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날 이 자리에 오시면 아마도 자랑스러움이 플러스 한 5 정도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그래서 안산 시민운동은 외부에서 굉장히 칭찬 많이 받고 있고, 네.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혹시 뭐 들으신 내용 있으면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안산은 마을 운동도 잘 되고 있고 시민 운동도 잘 되고 있고 안산에는 잘 모인다. 그리고 또 우리 평등 평화 세상 온다처럼 청년들 또 4.16 시민연대라든지 그리고 통일포럼에 이렇게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 외에 기존에 알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근데 저는 사실 피부로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존 오래된 아주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단체들 말고 청년들이 성장하면서 만들어 온 단체들에게 저는 안산의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와, 네. 꼭 전해줘야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언제 한번 저희 단어 FM 소개하려고 만났었는데 제가 안산의 주민으로 인식하는 것보다 청년들은 훨씬 더 안산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세대는 약간 이민 1세대처럼 뭔가 떠나야지 막 이런 게 강하다면 지금 저희 아들 이제 27, 26인 저희 딸 아들 세대의 친구들은 무슨 소리야. 안산이 나에겐 고향이고 나에게는 뿌리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인 네. 신호네요. 네, 네. 그렇죠. 안산 저도 뭐 사람들이 뭐 예전에 막 안산이라고 많이 했다는데 네네. 저는 여기 와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안산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닌데 네. 안산에서 살면서 굉장히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도시나 이런 것들도 되게 좀 정제가 잘 되어 있기도 네. 하고 네. 일단 숲이 많은 네. 것도 좋고 그리고 여기 뭐 저는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네. 했으니까 시민사회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사회 네. 굉장히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네네. 그래서 제가 되게 안산 와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교통편 빼고는 교통편도 이만하면 4호선 한 번이면 그래도 중심으로 가는데요. 그 내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그럼- 도시가. 그렇군요. 네, 제가 고잔동 중심으로 생각을 했네요. 네. 제가 상록구 주민이다 보니까 저는 네. 이제 교통편은 좀 불편한데. 네네. 네. 그 부분은 정말 예. 네, 근데 어쨌든 네. 안산이 되게 좋은 도시인 것 같고 또 네. 안산의 시민들이 되게 성숙해요. 사실 네. 뭐 4.16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그 아픔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아파하고 같이 네. 또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네. 시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안산은 굉장히 좋은 도시고 네. 자부심을 많이 더 느끼셔도 네.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자부심을 정말 진하게 느끼는 자리 통일 걷기 대회. 예, 많이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한 번만 정리해서 어떻게 네. 참여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부탁 말씀 시민들에게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14회 안산시민 통일 걷기 대회가 6월 17일 안산 문화광장 전망대 광장 앞에서 열립니다. 오후 3시부터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지금 시기에 군사 동맹이나 군사 훈련이 아니라 평화를 연습하고 평화를 더욱더
앞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자주의 평화의 길로 나가자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시민들 모두가 좀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얼마나 더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더 자주로운 세상을 꿈꾸는지에 대해서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즐기고 네, 대동놀이까지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제 번호를 좀 공개하겠습니다. 010-3599-4267 제 핸드폰 번호인데요. 네, 제 번호로 참가 신청 문자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 등에도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고 신청해 주셔도 좋고요. 네, 아니면 저희 이 단원 FM에 문의 네. 주시면 네네. 네, 잘 안내를 해 주실 네,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김현주 사무국장님 번호 천천히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네, 010-3599-4267입니다. 제 네.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하고 싶었는데 깜빡했다라고 하면 당일날 현장 접수도 가능하니까 네. 네, 당일날 오셔도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복장에 분들이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장이요. 네. 굉장히 더워요. 작년에도 이 시기에 해봤더니 굉장히 덥습니다. 저희가 구급차를 혹시 몰라서 네. 이제 응급차를 준비해 놨는데 제가 네. 탈 뻔했어요. 네.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군요. 더위 네. 안 먹게 주의해야 네, 되겠네요. 그래도 좀 저희가 그래서 좀 선선해지는 너무 네. 더울 때 좀 피해서 4시에 좀 걷고요. 네. 그래서 뭐 좀 편한 복장, 시원한 복장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 운동하시면 네, 좋겠네요. 모자나 네. 뭐 햇빛 가리개를 네. 좀 가지고 오시면 아마 걷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은 제공되나요? 그러면? 저희가 네. 물도 드리고요. 네. 그 딱 도착했을 때 맛있는 아이스크림. 네. 네. 그 공식적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네. 쭈쭈바라고 하죠. 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쭈쭈바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그래서 신나겠습니다. 네, 딱 네. 걷고 들어왔을 때 그거 받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 네. 당이 딱 들어가면 또 기분이 업되죠. 네. 없으면 섭섭하죠. 시원하고 달고 맛있고. 아, 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갑게 아이스 박스에 딱 넣어놨다가 네. 네, 오시면 바로 전달해 드리니까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래서 특별히 뭐 이렇게 티셔츠 색깔을 통일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시는 거죠? 네, 각자 편하게 입고 오시면 되죠.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근데 네. 햇빛이 그래도 좀 있으니까 예. 좀 밝은색, 어두운 계열보다 밝은색 네. 계열이 조금 더 편하시겠죠? 네, 네네네. 그리고 뭐 당일에 뭐 페이스 페인팅이나 네. 뭐 이런 꾸미기 하는 거, 뭐 각자 들고 걸을 네. 뭐 이런 종이 같은 것들은 네. 앞에서 나눠드릴 거니까 네. 뭐 그런 거는 가볍게 오시면. 가볍게 오시면 네. 그런 거는 거기서 현장에서 준비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의 안사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식뿐만 아니라 또 중요하게 우리가 시민들과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현주 사무국장이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정혜실이었고요. 마지막 들을 노래는 윤도현 밴드의 철망 앞에서 들으면서 이만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6월 17일 오후 3시 문화광장에서 만나요.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내 맘에 흐르는 시냇물 미움의 골짜기로 물살을 가르는 물고기 떼 물 위로 차오르네 눈물은 흐르네 절망을 헤집고 싱그런 꿈들을 품에 안고 흘러굽이 쳐가네